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자기 선택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정보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싸게 샀다는 그 한 번의 결정 때문에 수십조 원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나라 실패담이 아닙니다. 당신이 매번 가성비를 외치며 했던 바로 그 선택의 끝입니다. 당신만 몰랐습니다. 이건 뉴스에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믿었습니다. 얘는 다 똑같다. 어차피 철덩어리 싼 게 이기는 거다. 그래서 다들 망했습니다. 카타르는 세계 최대 LNG 수출국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한국을 버렸습니다. 너무 비싸다. 중국은 30% 싸다. 기술 다 비슷하다. 그 말 한마디로 판을 갈아엎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계산이 틀어졌습니다. 이건 계약 문제가 아닙니다.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 싸움도 아닙니다. 생존 문제입니다. 그들은 숫자만 봤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봤습니다. 그들은 가격을 봤고 우리는 고장을 봤습니다. 그들은 오늘을 계산했고 우리는 20년 뒤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아무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중국산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문제 없습니다. 기술 격차? 과장입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싼 게 좋다는 상식, 규모가 크면 된다는 상식, 정부 보조금이면 해결된다는 상식. 바로 그 상식이 오늘 이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야기를 끝냅니다. 중국도 성장했다. 한국이 운이 좋았다. 아직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의 대가는 아직 청구서조차 다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를 들고 다시 한국 앞에 서게 된 쪽이 누군지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은 이 영상을 여기서 끌 수 없게 됩니다. 이 사태의 악역은 중국이 아닙니다. 카타르도 아닙니다. 진짜 적은 상식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모두가 아무 의심 없이 믿어버린 그 값싼 상식입니다. 걔는 결국 철덩어리다. 조선은 레드오션이다. 가격이 전부다. 이 말이 수십조를 태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조선소도 충분히 커졌다. 한국 기술? 이제 차이 없다. 어차피 규격은 같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틀렸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의실에서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장나면 누가 책임지나? 멈추면 하루에 얼마가 날아가나? 20년 뒤 유지비는 누가 계산했나? 왜냐하면 그 질문을 꺼내는 순간 비합리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맞서면 늘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너무 예민하다. 걱정이 과하다. 지금은 가격 경쟁 시대다. 그래서 다들 침묵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구조의 가장 잔인한 점입니다. 틀린 선택은 항상 합리적인 얼굴을 하고 등장합니다. 엑셀에 들어가면 중국산이 이깁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중국산이 멀쩡해 보입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서 한국은 비싸다는 한 줄로 정리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잘렸습니다. 우리는 현장을 말했습니다. 극저온에서 다릅니다. 용접이 다릅니다. 멈췄을 때가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싸움은 정해졌습니다. 그들은 비용을 선택했고 우리는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차이가 지금 이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은 말합니다. 그땐 어쩔 수 없었다. 아닙니다. 선택이었습니다. 모두가 편한 쪽을 골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아직 아닙니다. 이제 그 대가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는지 보여줄 차례입니다. 이 선택이 더 무서운 이유는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이미 결정돼 있었습니다. 중국이 이 정도까지 왔다. 이제 기술 격차는 의미 없다. 가격 경쟁에서 밀리면 끝이다. 이 말들은 질문을 막는 주문이었습니다. 누군가 입을 열려 하면 이 말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한마디면 끝이었습니다. 기술을 말하면 시대착오가 되고 안전을 말하면 겁쟁이가 되고 고장을 말하면 기관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들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바로 성역입니다. 다들 알고 있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영역. 다들 찜찜하지만 말하는 순간 손해가 되는 구조. 그렇게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보고서는 깔끔했습니다. 수치는 완벽했고 그래프는 우상향이었고 리스크 항목은 박주로 밀려났습니다. 확률적으로 낮다. 통계적으로 문제없다. 이 말은 언제나 사고가 난 뒤에 틀렸다는 게 증명됩니다. 하지만 그땐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집단 동의는 가장 완벽한 방패입니다.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고 그래서 모두가 잘못했습니다. 이 구조가 가장 잔인한 이유는 이겁니다. 틀린 선택을 했는데 아무도 죄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번엔 바를 거다. 중국도 달라졌다. 우리가 너무 보수적이다. 이 말들이 쌓일수록 현장은 멀어졌습니다. 바다는
회의실에 없습니다. 영하 163도는 보고서에 없습니다. 고장은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에 절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현실은 밀려났고 상식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식이 이제 와서 송장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역에 혼자 맞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볼 때 고개를 돌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응원하지 않았고 대부분은 비웃었습니다. 지금 그걸 왜 붙잡고 있나? 어차피 끝난 시장이 중국 못 이긴다. 그들은 이 말을 수백 번 들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언론에서, 심지어 내부에서조차 이제 가격 싸움이다. 기술 집착은 사치다. 그래서 그들은 미친 사람들이 됐습니다. 일이 없는 도크를 지키겠다고 했고 사람이 떠난 공장을 유지하겠다고 했고 전장 돈 안 되는 기술에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고집이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미련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오늘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격은 내일 다시 바뀌지만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남았습니다. 비어있는 작업대 앞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기술 문서 앞에서 웃음거리가 된 채로.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질문에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도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단자는 항상 그렇습니다. 증명하기 전까지는 미친 사람이고 만명한 뒤에는 아무도 그 과정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버텼습니다. 언론에 나오지도 않았고 칭찬도 없었고 성과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틀리면 우리는 끝이다. 그래서 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단자들이 왜 절대 포기할 수 없었는지 그 과거의 상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끝까지 물러서지 못했던 이유는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 번 다 잃어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주가 끊겼던 시절, 도크가 멈췄던 시절, 사람 이름 대신 퇴직 날짜가 먼저 불리던 시절, 그들은 가장 먼저 정리 대상이 됐습니다. 이제 조선은 끝났다. 중국 못 이긴다. 버텨봤자 의미 없.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선고였습니다. 기술자라는 이유로, 비싸다는 이유로, 느리다는 이유로 하나씩 잘려나갔습니다. 그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 가격을 따라가면 영원히 쫓기는 쪽이 되고 파업하면 다음 차례는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기술이 아니면 우리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이건 성공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버텼습니다. 돈이 안 돼도 비웃음을 받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 길이 틀리면 모든 게 끝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잘 될 리 없었습니다. 용접은 미세하게 틀어졌고 단열은 생각보다 쉽게 깨졌고 시험 문항은 예상보다 빨리 멈췄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포기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더 파봤자 손해다. 현실적인 판단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한 번 실패하면 긍정을 다시 뜯었습니다. 두 번 실패하면 재료를 바꿨습니다. 세 번 실패하면 사람이 책임을 졌습니다. 핑계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도 예산이 없다는 말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이 싸움은 끝나기 때문입니다. 밤이 길어졌고 불빛은 더 늦게 꺼졌고 성공보다 실패 보고서가 더 두꺼워졌습니다. 성과는 없고 욕만 남았습니다. 왜 아직도 거기 있나? 그거 붙잡고 뭐가 되나?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 대신 계속 실패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성공을 증명하려면 실패를 숨기지 않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책임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남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도망치는 순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닙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이 끝없는 실패가 어느 순간 전혀 다른 결과로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전화는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이 아니라 기사도 아니라 현장 기록에서 먼저 드러났습니다. 같은 항로, 같은 날씨, 같은 극저온. 한쪽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냥 갔습니다. 다른 한쪽은 속도가 늦어졌고 연료 소모가 늘었고 경고등이 먼저 켜졌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초기 문제다. 조정하면 된다. 하지만 문제는 반복됐습니다. 한 번이 아니 두 번, 세 번. 항상 같은 구간에서 여기서 숫자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장 횟수가 아니라 멈춘 시간이 쌓였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그 시간 동안
가스는 날아갔고 계약은 흔들렸고 보험사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서야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이건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걸. 같은 배가 아니었습니다. 겉은 비슷했지만 안에서 완전히 달랐습니다. 용접선 하나, 관열층 한 겹, 센서 반응 속도 몇 초. 그 차이가 바다 위에서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순간 판이 뒤집혔습니다. 엑셀에서 이기던 쪽이 현실에서 지기 시작했고 보고서에서 밀리던 쪽이 운항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처음으로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 배만 멀쩡하지? 아직 아닙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이 차이가 얼마나 잔인한 비교 드러나는지 보게 됩니다. 이건 비교가 아닙니다. 분기입니다. 한쪽은 일정을 지킵니다. 다른 한쪽은 일정을 설명합니다. 한쪽은 정박하지 않습니다. 다른 한쪽은 정박 이유서를 씁니다. 같은 바다를 가는데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국산 배는 그냥 갑니다. 출항하면 도착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항구에 들어옵니다. 중국산 배는 중간에 멈춥니다. 처음엔 속도를 줄이고 다음엔 엔진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집니다. 시간이 돈이 됩니다. 아니, 시간이 생존이 됩니다. 멈춰있는 동안 가스는 사라지고 원주는 변명을 준비하고 보험사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배는 움직이지 않는데 손실은 계속 움직입니다. 이건 연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멈춘 배는 상품이 아닙니다. 위험입니다. 그래서 현장은 말합니다. 싼 배는 없다. 멈추는 배만 있다.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 왜 늘 같은 선택이 되풀이되는지 이제 구조를 말할 차례입니다. 이 일은 실수가 아닙니다. 구조의 결과입니다. 의사결정권자는 항상 같은 표를 봅니다. 가격, 납기, 초기 비용. 그 표에는 보장이 없습니다. 멈춤이 없습니다. 바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중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항상 뒤로 밀립니다. 오늘 계약한 사람은 내일 고장난 배에 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늘 같은 선택을 유도합니다. 보이는 숫자를 고르고 보이지 않는 시간을 버리게 만듭니다. 이게 가성비의 함정입니다. 싸게 샀다는 성과는 즉시 보고되지만 멈췄다는 실패는 조용히 처리됩니다. 보고서 한 줄로 끝나고 다음 계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다릅니다. 시장은 핑계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기억합니다. 누가 멈췄는지, 누가 약속을 지켰는지, 누가 끝까지 책임졌는지 그 순간부터 판은 바뀝니다. 가격을 묻던 쪽이 신뢰를 구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미 늦습니다. 기술은 필요할 때 사는 게 아니라 버틸 때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닙니다. 마지막이 남아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누가 살아남았고 누가 고개를 숙였는지 이제 차갑게 끝내야 할 시간입니다. 결국 무릎을 꿇은 쪽은 돈이 없던 쪽이 아닙니다. 기술을 가볍게 본 쪽이었습니다. 더 빠른 쪽도, 더 큰 쪽도, 더 공격적인 쪽도 아닙니다. 끝까지 계산한 쪽이 남았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멈춤을 계산한 쪽, 납기가 아니라 책임을 계산한 쪽, 지금이 아니라 20년 뒤를 계산한 쪽. 그래서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요구하던 쪽이 기다리게 됐고 선택하던 쪽이 선택받게 됐습니다. 이제 협상은 없습니다. 표준은 정해졌고 순서는 정해졌고 자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시장에서 남은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누가 옳았는가가 아닙니다. 누가 끝까지 버텼는가입니다. 결국 살아남은 쪽은 잘난 쪽이 아니라 도망치지 않은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항상 그 편에 듭니다.